최근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돌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제 성장률 감소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미 이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주식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2001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금리 인하 기간은 평균 18에서 24개월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초반 6개월간 평균 15% 상승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에 따라 성과가 갈렸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소비재주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분석해 보면 실업률은 3.9%로 소폭 상승했고 CPI는 목표치 2%에 근접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p 둔화되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중반까지 단계적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의미합니다. 금리 인하 발표 직후 S&P 500은 5% 급등하며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도 3% 상승해 유동성 증가 기대감을 반영했는데요.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과 성장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반 반응은 단기적일 수 있으며 진정한 영향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 자산 버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PBR이 1.5를 넘는 기업이 증가하며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죠. 또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부동산과 건설업종은 평균 12%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은행주는 순이자 마진 축소 우려로 5% 하락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반도체와 AI 관련 기술주의 성장인데 할인율 감소로 미래 현금 흐름 가치가 상승하며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섹터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은 한국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1%p 미만으로 좁혀질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테크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한국 반도체 주식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금리 인하 발표 시기의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우량 기업의 주가 조정을 기회로 삼아 점진적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을 보유한 중소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3%를 상회하거나 실업률이 4% 아래로 안정되면 금리 인하가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회복 징후가 뚜렷해지면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2025년 4분기를 잠정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러한 신호를 주시하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 기간에는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으로 우량주를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포트폴리오의 60%는 성장주, 반도체, AI, 30%는 방어주, 의료 필수 소비재, 10%는 현금 보유로 구성하는 것이 금리 인하라는 환경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꾸준히 분석하는 자세입니다.